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할까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참 그 라면 회사 주가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좋죠. 이제 황제주가 됐어요. 황제주. 황제주. 오늘 보니까 깜짝 실적 발표를 했는가 봐요. 1분기. 요즘 그 불닭 볶음면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 이제 파죽지세야.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던 이 삼양식품이 황제주에 안착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시장의 전망치를 훌쩍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도 국내 증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라면 3사 중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낮은 농심과 오뚜기는 삼양식품의 주가 상승세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삼양식품 주가는 전날보다 19.07% 올랐어요. 118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야, 118만 원, 19% 올랐어요. 장중에 주가가 24.4%까지 치솟는 거더라고요. 지난해에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실적을 공개한 뒤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이 불닭볶음면 열풍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지난해 2월 연저점 17만 900원까지 떨어졌던 그 삼양식품 주가가 무려 몇 배 뛰었냐? 7배 뛴 거야. 7배. 7배나 가까이 뛰었다. 이렇게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처럼 증시에서도 삼양식품으로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몰립니다. 최근에 한 달간 외국인들이 삼양식품을 1650억 정도 쓸어 담아요. 증권사들도 이 삼양식품의 깜짝 실적에 일제히 눈높이를 높이는데, 이 삼양식품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340억, FN가이드가 집계한 그 시장의 전망치 1045억 원을 28.23% 상회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가장 높은 그 170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전날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 최고가 기록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유했는데 135만 원이요. 이 삼양식품이 하루 만에 35만 원이나 따돌리게 됐다. 따돌리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키움하고 IBK 투자증권도 삼양식품의 목표가를 각각 120만 원, 120만 원에서 140, 108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올리면서 이 135만 원보다도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분기에도 삼양식품의 실적 호조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시적인 선적 지연으로 1분기 반영될 예정이었던 미국 수출 매출 일부가 2분기에 이연될 거라고 합니다. 생산율 개선으로 생산량도 늘고 있어서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은 계속된다고 언급을 하죠. 이렇게 K라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조명받고 있는데, 이 농심과 오뚜기의 주가 성장세는 삼양식품에 못 미칩니다. 특히 내수 시장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한계에 다다른 점. 이 다다른 환경에서 해외 시장 공략에 이 박차를 가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실적으로는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농심은 1년간 주가가 7.97% 오르는데 그쳤어요. 그쳤고, 오뚜기죠. 오뚜기는 오히려 7.04% 하락을 했습니다. 농심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561억이죠. 전년 동기보다 8.7% 줄어들었는데, 오뚜기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1.5% 감소한 575억 원으로 집계됐죠. 한편 사세가 커진 삼양식품은 본사 이전에도 났습니다. 이날 식품업계에 따르니까 삼양식품은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그 빌딩을 이제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해당 건물은 올해 8월 완공된다고 합니다. 향후 국내 사업과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이 거점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주주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 ETF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2002년 출시 후에 23년 만에 200조 원 시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해외 투자 붐에 힘입어서 이제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금토업계 따르니까 전날 기준 국내에 상장된 983개의 ETF 순자산 합계가 198조 3,200억이에요. 23년 7월에 100조 원을 돌파했는데 2년도 안 돼서 200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규모로 커졌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이 이제 급성장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30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제기돼요.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5%에 달하는 데다가 최근에 들어서 순자산 증가 속도가 이제 붙어 있어요. 한국 ETF 시장은 순자산 기준으로 세계 11위, 그리고 상품 수로는 4위, 거래량 5위입니다. 그만큼 ETF를 좋아하는 것 같아. 엄청 좋아합니다. 순자산 기준이 벌써 세계 11위니까. 상품 수도 왜 이렇게 많아? ETF 인기의 배경은 거래의 편리성, 그리고 수수료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 주 단위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에 이 장점을 갖춘 데다가 뭐 여러 종목이나 자산을 모은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어서 변동성이 낮아요. ETF 수수료는 0.5% 내외인데 일반 펀드의 절반 이하입니다. 절반 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갈등 완화 등이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높아진 점도 ETF한테는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의 그 주요 지수뿐 아니라 엔비디아, 테슬라 등 그 특정 종목이죠. 이 특정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ETF가 속속 성장이 돼가지고 선택의 풀도 넓어졌습니다. 다양한 ETF가 출시돼서 이제 일반 투자자가 해외 상품에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죠. 퇴직연금 내 수수료가 저렴한 ETF를 중심으로 이제 성장세가 이제 계속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 투자를 유도하는 레버리지죠. 이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이런 ETF나 과도한 테마형 ETF의 난입 등은 위험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모 씨가 서울 대학교 다니는 35살짜리 이모 씨가 퇴직연금 계좌를 100% ETF로 운영을 한다네요. 미국 나스닥 ETF 30%, 샤오미, BY 등 중국 테크주를 모은 ETF 20%,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를 모은 ETF 10%, 일본 엔화 노출 미국 장기채 ETF 10%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짰다. 지난해 이모 씨의 퇴직연금 계좌 수익률은 70%에 달했다고 합니다. ETF를 활용하면은 다양한 국가의 자산에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환매 절차가 복잡한 일반 펀드와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ETF 좋은 거 있으면은 한번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해요.